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1년 오늘 이제 6월 29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가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늘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는 조금 부진하고 코스닥은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시황은 좀 더 이따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도 보고서 좀 보면서 정리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이제 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결제 관련된 게 오프라인 결제, 벤 이제 우리 그 포스기라 그러죠. 단말기, 신용카드 그런 것들 관리해주고 신용카드사랑 이제 중간에 그 가맹점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연장되잖아요. 밤 12시까지 7월부터. 요게 핵심 포인트죠.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혜받는 기업이 뭐 하이트젤로 같은 거, 술 판매하는 회사들, 술 제조업체들.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제 코로나 진정되면서 좀 야외 활동 가능해지고 업무 시간이 연장되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 사업 부분도 좋아지고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수도 있는 거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더 좋겠죠, 사실. 그래서 주가가 되게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되면 좀 수혜 기업으로 부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답답하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백약이 무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 주가 105,000원 유지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 견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을까봐 메모리에 대한 불안감, 요게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 좀 논란들은 많지만 KB에서는 메모리 재고도 정상이고 기업형 수요 많고 DRAM 낸드 가격 상승 추세가 전망되고 디스플레이도 OLED 비중 늘어나고 하반기 이익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은 11.1조 정도 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11.1조 원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분기는 13.4조, 14.4조. 3분기는 더 좋죠. 뭐 거의 3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4분기가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2년 매출 200조 돌파했거든요. 근데 9년간 연평균 220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좀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나오진 않고 이익 성장은 이제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파운드리하고 M&A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에선 파운드리가 더 큰 매출을 기록을 하고 돈은 많아요. 순연금이 110조래요. 110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타개하려면 M&A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결국 M&A 하면 한번 강한 모멘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뭐 M&A 총수가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정말 저도 보면 속 터집니다, 진짜. 힘내야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뭐 아닌 종목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죠. 아이원스 반도체 관련된 이제 부품사입니다. 이정기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고요. 아이원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이제 바위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 상향했고,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 거기에 좀 납품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식각 장비 내에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요.
세정 코팅 사업은 삼성전자에 납품.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세화하고 고단화하면서 영향으로 공정수가 증가하죠. 그럼 부품 수요가 늘죠. 이런 좀 메커니즘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고, 영업이익 73억 정도 2분기 실적 호전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그 OP라고 할게요. OP. 이거 이제 약자로 영업이익을 OP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2분기 영업이익인데 좀 쓰기 편하게 OP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32%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됐대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는 아이원스가 단일 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세화할 때 수혜를 받는 그 대표적인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견조해요. 꾸준합니다. 한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좀 조정 나올 때 사야 되겠죠? 예. 조금만 타이밍은 기다려 보세요.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해성 DS가 정말 괜찮은 기업이죠.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었다 다시 가는데, 요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올렸대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48,600원.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다 점프를 할 거고,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재고 축적 욕구가 더 강화되면서 동사의 자동차용 반도체 리드 타임이 최근 28주 수준까지 확대가 됐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는 매출이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사 자동차 회사에서 이 해성 DS 반도체를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됐나 봐요. 이게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4분기에도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재고를 막 털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실적도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되게 좋은 상태고,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공급이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죠. 공급 부족은 좀 지속된다. 그러니까 생필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이제 뭐 급한 것들이야 뭐 이렇게 공급 통해서 하면 되는데, 요 회사가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는 뭐 부품도 없긴 하지만 수요는 너무 많고, 어쨌든 지금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현상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실적 성장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온스는 가격이 좀 아쉽네요. 조금 내려오면 좋은데.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포스코가, 오늘은 좀 철강 업종들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그 BNK 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김현태 연구위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
2분기 2조 원 넘는 이익 예상합니다. OP 영업이 엄청나죠. 한 분기에 철강 가격 상승 영향 2분기에 이건 사실 반영은 됐는데 기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유지영 연구원이 찾아와서 하다 멈췄네요. 아무튼 다시 또 하면 아무튼 이제 2분기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그래서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쨌든 모멘텀이 있고요. 다만 지금 철강에 대해서 3분기가 참 이렇게 논란이 또 심한 것 같아요. 실적 좋긴 한데 지금이 또 피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3분기는 2분기보단 조금 감소할 수는 있어요. 실적은. 그리고 4분기 실적은 4분기가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주가 싼 건 맞아요. 저도 포스코가 오늘 경기 민감주들 빠지고 그래서 빠지지만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쉬었다 다시 올랐다 했는데 요 레벨은 저는 분할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한 번만 좀 더 해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사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하는 채널에서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컴투스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오늘 되게 안 좋은 보고서 나왔어요. 저희 당사에서 저희 성종화 연구원님이 안 좋은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표 주가를 낮췄고 출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 일정 연기되는 거 흔해요, 되게. 연기되는 거 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신작 게임이 흥행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일정 연기되고. 그래도 결국 게임은 나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당장 안 가요. 근데 이거를 당장 안 가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방송할 때 보니까 되게 이렇게 답답해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접근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에 나오니까 난 느긋하게 오히려 더 기회 아닌가요?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보면 컴투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몇 년에 걸쳐서 19만 원짜리가요. 보세요. 7만 원 갔다가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신작 게임 다시 그 레벨까지 거의 다 올라갔죠. 그죠? 그렇게 또 돼요. 주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면 던져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게 저는 제가 이제 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이번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제가 탓이라고 해서 좀 일부 맞춘 것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정확히 제가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이게 제가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그냥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저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고 끝나야 돼요. 좋습니다, 나쁩니다. 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솔직히 저도 편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럼 저도 리스크도 없고 그냥 읽어만 주면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배당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무조건 갑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시장 앞에서는 저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포스코를 딱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지금도 살짜리 같고 좋아 보이지만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분석을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사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포스코를 샀을 때 단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길게 볼 수도 있고, 뭐 적절하게 올라가면 또 여기서 팔면 되지만, 안 간다고 여기서 뭐 지금 34만 원인데 32, 31까지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도 내가 이 기업의 가치, 철강 가격 상승이 앞으로 더 나오고, 요 보고서 내용을 믿는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분석이 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오히려 더 사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쭉쭉 빠지면 못 견디죠. 그리고 이제 저를 원망하겠죠. 뭐 이런 걸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예. 근데 너무 이제 그러시면 제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이해는 하는데,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보고서 보여드리는 거 다 올라가면 좋죠. 근데 어떻게 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 쓰고 말아 끝나야 돼요. 그냥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제 의견이 들어가면, 예, 들어가서 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IBK 김은호 애널리스트가 쓴 거고, 반도체가 2분기 주도하고 2분기는 반도체만 좋대요. 이렇게 나와 있고 3분기는 다 좋대요. 3분기는 다 맑음.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3분기가 최고 실적 나요. 목표 주가 11만 원. 그러니까 모바일 물량 정상화, 폴드 신제품, 폴더블 폰, OLED도 수익성 개선, 성수기, D램 가격도 올라가고, 낸드도 3분기까지 좋고, 목표 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에너지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좋다 나쁘다 막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증권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배당하면 삼성증권 같아요. 뭐 저희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회사는 얘기 못하니까 배당하면 뭐 삼성증권이 맞습니다. 예. 강승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삼성증권 63,000원으로 올렸어요. 상향 조정을 했고, 배당 수익률이 여기 보니까 7%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정도 실적이면. 네, 그래서 2분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 IB 투자은행 부분, 뭐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관사 선정되고 이런 쪽에서 실적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분기 양호한 실적, 또 거래대금도 물론 감소는 했지만 하반기에도 장이 나쁘지 않다면 거래대금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7%, 7.1% 정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올라서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내려온다라면은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삼성증권도 좀 올라왔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런 걸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끝나도 돼요, 그냥. 그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이제 타이밍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이면 좋겠다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기왕에 이런 데 사는 게 낫죠. 뭐 당장 급등할 것도 아니고 항상 눌러줄 때. 예, 근데 이런 걸 제가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눌러줄 때 굳이 내가 이 종목을 좀 관심이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좀 배당주들 많잖아요. 뭐 KTNG, 삼성증권도 있지만, 삼성카드, 또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P투자증권에서도 철강주 주목하자. 요새 철강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건 3%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철강주 다시 주목할 때. KP투자증권 김미송 연구원님이시고요. 상반기 좋았죠. 상반기 철강주. 이게 좀 뭔가 소리가 좀 이렇게 잘 적게 들리지 않으세요? 키보드 하나 샀습니다. 22% 하니까 37% 상승했대요.
많이 올랐죠. 예. IT 뭐 자동차양 철강 가격이 올라갔고, 다만 5월부터 원자재 가격 하락 규제 중국에서 이슈로 지금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그리고 중국 철강 제품 조정 마무리 국면이래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약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 다시 성수기 진입할 것 같아요. 장마 지나면, 중국 장마 지나면 성수기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 있고요. 자국 내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입국으로 변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오염 방지 위해서 생산 축소예요. 그다음에 수출 축소 요겁니다. 그럼 이제 철강을 이제 수입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이제 철강 수입해서 생산보다 수입하겠다. 그래야 공장을 가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이 깨끗해지겠죠.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철강 업종이 이제 좋은 거죠. 중국이 생산을 줄이는 순간. 그래서 공급 축소, 수요는 좋죠. 인프라. 그래서 포스코 또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 현대제철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저 오늘 포스코에 대한 아까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다 좀 이쪽 케이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음식료 2분기는 예견된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이유를 노려볼 때 라고 하고요. 요거는 NH투자증권에서 조미진 연구원님이 적어주셨습니다. 2분기는 이제 비수기고 실적 관련된 좀 리뷰도 하고 하반기 이제 좀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투자 매력 증가한다. 2분기 실적 하락 우려는 좀 반영됐대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반영된 거예요. 반영된 건 필요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곡물 가격의 하락 전환. 근데 대신에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오뚜기도 이제 못 참고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은 아직은 아닌데 소스 같은 거 제품 가격은 인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진 개선도 좀 예상이 되고, 작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엽기적 효과.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올해는 좀 부메랑으로 된 거죠. 근데 이건 반영됐고요. 제일제당은 그래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CJ제일제당도 일단은 2분기는 CJ제일제당하고요. 신세계푸드가 아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기대 이상. 그 다음에 오리온과 농심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그렇게 해서 지금 전망은 제일제당과 오리온을 사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차피 제일제당은 실적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실적도 좋고 여전히 모멘텀도 있고, 다만 좀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좋고, 오리온은 완전 왕따주잖아요. 오리온은 2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가요.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7월 말경에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온도 괜찮죠. 이런 것들도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믿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3분기부터 좋아진다? 2분기는 어차피 안 좋고, 그럼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겠다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3분기 실적 발표 언제예요? 10월 말이에요. 최소 2, 3개월 가져가는 겁니다. 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료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것도 3프로 가서 얘기했던 건데, 자동차 이문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자동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됐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전략 변화가 좀 예상된다. 요런 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분 말이 맞다가는 아닙니다. 무조건. 근데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 거죠. 보조금이 제외가 됐고 충전소 75억 달러만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전기차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연비 규제는 계속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비 규제는 그 유가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대요. 판매가 호조 보이고 있고, 경트럭 비중이 90.1%에서 그러니까 경트럭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유가에 예민한 그 픽업 트럭 같은 게 원유 그러니까 기름 엄청 먹어요. 그러면서 전기차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런 변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M과 포드도 전기차 투자 강화하고 있고, 또 현대차는 8조 원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게 전기차 그 현지 생산이 좀 기존 공장 전환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생산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보조금이 축소돼서 보조금 삭제로 인해서 현지 생산 좀 보다는 기존 공장은 전환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게 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서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생산하는데 신규 이거 설립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술 투자에 집중할 것 같아요. UAM, 뭐 로봇 아시죠? 이런 쪽에 더 돈을 더 투입을 하고, 부품주 영향은 위아한테는 좀 안 좋습니다. 현대위가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기계 매출. 그래서 이미 동반 진출한 기업들 있죠. 기업들은 긍정적. 뭐 만도라든가 SL, 화신 같은 기업들. 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 그러니까 이미 동반 진출해 있으니까 거기 기존 공장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좀 현대위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아가 사실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일부 붙어서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일단 이제 저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엄청난 악재여서 이제는 끝났다 이건 아닌데요. 당분간은 이제 저런 기대감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좀 주가 조정을 받겠지만, 다시 근데 이거는 몰라요. 현대차가 공장 지을 수도 있어요. 현지에다 딱 그냥 신규 공장.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이건 뭐 전화를 한다고 거기서 알려줄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다만 주가가 오른 게 부담이죠. 항상 그렇지만 주가 급등할 때 악재 나오면 빠져요. 바닥일 때는 별 신경 안 씁니다. 크게 뭐 악재 될 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올랐을 때는 좀 조그만 악재도 좀 주가 흔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요 이슈 때문에 현대위아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셈은 목표 주가 18,000원이고요. SK 이거는 뭐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유니셈 다른 증권사 보고서 보여드렸고, 요거는 목표 주가 18,000원. 스크러버 아시죠? 스크러버 오염물질 제거, 제거 장치, 그 제거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스크러버.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나 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정말 심각해요. 이거 무조건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면 공정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또 한다면 또 추가적인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게 스크러버가 적용이 안 됐대요. 식각 공정, 이게 깎아내는 공정 있죠. 공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근데 이제는 이게 그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ESG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3D 낸드 단추도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뭐 가스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예, 공정에 뭐 그런 것들 가스를 넣어가지고 식각 공정하고 그게 다 가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해 물질이 막 나와요. 이걸 없애줘야 돼요.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 이거를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셈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21% OP 예, 이제 아시죠? 영업이 상향 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우호적이고 PER이 내년 기준으로 8배, 올해 기준 10배. PER 10.5배밖에 안 돼요. 싸죠. 그래서 유니셈도 계속 뭐 반도체 쪽에서는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제가 보고서 보여드릴 때 바닥이었는데 올라왔잖아요.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항상 차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자고. 그 말씀 드리고, 이 반도체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H 이 기업이 또 경쟁력이 이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그 유해가스 배출 더 줄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에서. 얘도 좋네, 많이 갔네요. 하여튼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계속 참고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여긴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유지입니다. 105,000원. 예, 목표 주가는 일단 유진에서 이승우 애널리스트도 방송 많이 나오시던 분이죠.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는 다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나쁜 내용들은 아닌데 참 주가는 안 가네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좀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태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래요. 이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반기부터는 지금 그래서 메모리가 좀 어렵잖아요. 이거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연구는 뭐라 그랬냐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뭐 5나노 공정 수율, 이게 지금 수율이 좀 별로 안 좋았죠. 뉴스도 나온 것처럼 수율 개선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신규 계약도 기대를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추가 수주 가능성. 근데 이건 기대죠,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되면 좋겠고,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만 좀 계약을 해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경쟁력도 어쨌든 너무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되게 좀 냉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톤을 좀 알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보고서는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김경민 애널리스트랑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다가 최근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특히 이승우 연구원도 상반기 내내 주가 부진했잖아요. 그 의구심, 하반기는 해소 기대된다. 그러니까 신뢰를 얻을 것 같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105,000원. 정말 첨예하죠. 누가 이길까요? 삼성전자. 정말 삼성전자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한번 읽어드리면 시가총액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200조 이상이죠. 주요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를 나타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쪽이 매출액이고요. 거기 이제 매출액,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기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좋은, 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회사가 매출액과 이익까지 다 합쳐서 사실상 애플하고 아람코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매출은 여기가 높은데 이익은 떨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탑 10 시가총액 200조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탑 10 매출액도 12 이상, 영업이익도 12 이상인 기업이 4개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위치가 대단한 거죠. 압도적이에요. 수치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왜 삼성전자 못 가느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어차피 들쑥날쑥한데, 이익은 어차피 뭐 날 수도 있고, 뭐 메모리 반도체 속성상. 근데 문제는 요 매출 때문입니다. 이게 매출액이요, 보시면 지난 몇 년간 200조, 여기 2012년 200조에서 원래 이게 달아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래 한 300조는 가져야 되는데 안 달아나요. 매출액 오히려 꺾이죠.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박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PER도 물론 뭐 PER이 지금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부진한 게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나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키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매출 성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왔다 갔다 해요. 파운드리는 꾸준히 가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 성장이. 그런데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 추가 수주 가능성 이게 나오시면 되는 거고 이 100조 원이 넘는 돈으로 M&A에서 매출액 점프 시키면 돼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M&A 인수합병이죠.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저는 이분이 좀 되게 오늘 그 보고서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얘기를 딱 잘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일단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하반기를 좀 괜찮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뢰해봐. 그러니까 저도 뭐 하반기 어떻게 된다는 모르지만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버릴 자리는 아니다. 예. 정말 근데 좀 답답합니다. 예.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SFA 좀 말씀을 드릴게요. SFA도 참 OLED랑 되게 좋은 회사인데 주가 안 가요. 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또 가기도 하는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좀 나와줬고 김정환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SFA 2차 전지 플러스 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OLED로만 알지만 이 비중이 높아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2차 전지는 SK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있죠. 그거 검사 장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투자할 때 수혜주고요. 목표 주가를 59,000원으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59,000원 20%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목표 주가를 왜 올렸냐면 내년이 좋대요. 2022년 3박자 디스플레이 이건 OLED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수주 증가 기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 뭐죠? 예, 키보드를 바꿨더니 되게 잘 써지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예,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렸고 2분기도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수주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중국 업체로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OLED 투자 언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OLED 투자는 뭐 TV든 모바일이든 어느 시점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잘하고 거기다가 이 2차 전지까지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84억 원 정도로 시장 기대보다는 좀 하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어차피 수주가 중요한 거니까 신규 수주액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2분기 이건 염두에 두세요. 실적은 부진 전망. 근데 수주액은 2배 증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마치 조선업체처럼 장비 예산 수주하는 거니까. 예.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되는 구간이라고 적어줬고요. 매수 추천. 예.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중화권. 업체들 투자 재개 기대.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SFA도 진짜 너무 무겁죠. 뭐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목표 주가를 올려도 안 가고 물론 싼 기업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총도 커요. 큰 기업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작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 1.5조짜리예요. 적은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주가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죠. 4만원짜리. 여기 이하면 되게 좋은 매수 자리예요. 사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리고 덕산테크페어가 기억나시죠? 오늘 날라갔습니다. 덕산테크 사실 오늘 그 저희 당사에서 나왔어요. 당사 보고서 뭐 보여줘도 상관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당사 이건
남대종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쓴 겁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소재 중간체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 낸드에도 들어가요. 2021년 낸드 생산량이 증가. 그러면은 이 낸드에 들어가는 전구체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삼성은 이제 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실적도 올해 71% 증가할 것으로. 뭐 반도체를 더 좋게 보는. 원래 덕산 테코피아는 그 약간 디스플레이 쪽인데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 매출액은 40%, PER은 19.3배. 싼 건 아니죠. 그렇지만 소재 업체 치고는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이건 그냥 기록용으로 이렇게 남겨둘게요. 이건 이베스트 투자죠. 그다음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 저희 당사에서 이것도 유지용 연구원이 이베스트 유지용 연구원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저희 당사에 쓴 거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용 타이어 수혜, 어쨌든 중고차 판매되면 이거를 교체용 타이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조적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 생산은 지속적으로 수요를 하회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교체용 타이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중고차 거래량마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가능하죠. 반덤핑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달 미국 상무부에서 기존의 예비 판정에서는 38%를 부과받았는데 27%로 결정됐어요. 이건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최종 판결도 한 번 더 남았대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2월부터 예비 판정 관세, 이 높은 수치 있죠. 이게 적용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악재가 될 건 아니다. 반영된 악재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상향 조정. PER 13배. 한국 타이언테크가 요새 조금 주가가 약간 좀 밀렸었어요. 밀렸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요새 유지용 연구원이 그 한라홀딩스도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한국 타이어. 오늘 사실은요, 넥센 타이어 기억나세요? 타이어주 중에 넥센 타이어 날라가 버렸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보고서는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냥 위로 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타이어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는데 한국보다는 넥센이 가볍잖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유일하게 이것도 보험주처럼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드디어 회복된 거죠. 뒤늦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로 다 발굴해 낼 수는 있는데 항상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이밍 잡기는 솔직히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덕산테코피아도 아까 보셨다시피 급등했고, 그런 좀 어쨌든 그 이벤트로. 근데 이것도 꾸준히 가져가 보세요. 반도체주들 뭐 OLED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저는 뭐 너무 단타보다 원익코인씨도 오늘 좋았거든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원익홀딩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뭐 지겹긴 하더라도 잘 규치고 있고, 다만 이제 요새 원익 IPS나 이런 건 좀 부진하죠. 원익 IPS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도 근데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 전에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간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어가는 것들 눈여겨 보시면 일단 그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성 DS가 오늘 이제 그 DGB 금융그룹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있죠. 여기서 목표 주가를 좀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언급 드렸지만 그 차량용 반도체 그 기업이잖아요. 아마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기대감으로 어쨌든 또 목표 주가도 올라갔고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했죠. 아니 근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가 보고서로 뽑아놨는데 예, 이게 한 번 더 있어가지고 아무튼 해성 DS는 아까 목표 주가 설명했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앞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 중에 오늘 그 컴투스 좀 아쉽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글씨가 안 나오죠?
저희 뭐 당사 팀장님이세요. 거기 리서치 센터에 계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게임 담당인데 그 얼마 전에 되게 좋게 쓰셨는데 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사 보고서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100년 전쟁의 초반 예상 히트를 했는데 이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거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일평균 매출액이 계속 꺾이고 있대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0년 전쟁 일평균 매출은 17억 정도 됐었대요. 초반에. 그러다가 5, 6억, 지금은 1, 2억 수준까지 좀 감소했대요. 일평균 매출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러니까 실적.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기조적으로 꺾여버린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비용 부담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100년 전쟁, 그래서 당사 전망치 대비해선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실적 추정치를 다운시켜 버렸어요. 영업이익 181억.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마케팅비가 200억.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한 20% 정도 낮춰버렸어요. 크로니클도 좀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로니클은 이 8월 말 게임스컴 참가를 결정을 했나봐요. 6월달 대신에 8월에. 그래서 CBT 일정이,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서비스 하기 전에 나오는 테스트 과정인데 이게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서 2, 3월로 2, 3개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좀 다운시켜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이게 매출은 좋은데 마케팅비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점프죠. 왜냐면 내년에 신작 게임이 나오거든요. PER 10배가 안 됩니다. 좀 과도한 지금 저평가죠.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컴투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저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연말이나 그 이상을 본다면 게임은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주가 또 급등을 해요. 근데 당장의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한 건 전혀 없다. 그래서 보유는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때는 사실은 좀 매도의 영역이죠. 기대감으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 13만 원이나 요 밑 구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신작 게임을 기대하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맞다. 그 아이디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게임주는 안 좋다 싶을 때 사는 게 전 맞다고 봐요. 항상 좋다 싶을 때는 조심하시고 오히려 그때 조심하고 항상 그래요. 게임주가 시간 좀 걸리지만 기존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뀐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릴 뿐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는 이진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가치 성장 구분보다 성장하는 기업,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저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구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하면 돼요. 가치 주면 어떻고 성장 주면 어때요? 카카오도 성장 못하면 가치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도 성장하면 성장주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의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 저평가, 고평가 이런 가격적인 논리보다 구조적인 성장 있죠. 성장이 존재하는 기업. 이게 성장주예요. 그리고 가치주도 새로운 성장이 존재하면 그것도 성장주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가치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어떤 기업들을 볼 때 바이 앤 홀드를 할 거냐,
차익 실현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구분을 예전부터 해드렸잖아요. 구조적 성장주냐, 자동차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말라. LG전자 뭐 이런 것들 가져가자. 현대모비스 그렇게 뭐 답답해도 보유하라. 예, 그 이유가 뭐죠?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주는 그냥 바이 앤 홀드 사서 가져가는 겁니다. 단 가치주, 가격 매력, 회복주.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뭐 예전에 화장품, 의류. 근데 의류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하는 게 FNF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좀 비싸지긴 했지만 휠라홀딩스도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렇게 구조적 성장한다고 믿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냥 회복이다. 단순히 회복하는 쪽으로 본다. 뭐 호텔 신라도 그때 10만 원 갔을 때 회복이죠.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7만 원에서 9만 원. 이건 뭐죠? 사고 파는 거예요. 트레이딩. 영원한 보유가 아닙니다. 싸게 사서 기다렸다 올라가면 팔고. 보험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되는데 올라가서 어느 정도 여기 회복되죠? 챙기세요. 그거예요. 예.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성장하는 기업이 답이다. 스타일 구분하지 말고 색깔 구분 말고 성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성장 나오는 기업, 그거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그 2011년 이후에 오리온과, 옛날에요 오리온하고 아모레가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원래 가치주였는데 옛날에 둘 다 왜 간지지? 중국 매출 급증. 오리온 초코파이 중국에 대박 났잖아요. 예. 그래서 오리온과 그 오리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리온입니다. 보시면 예. 이게 PER이에요. 여기 옆에 수치가 원래 10배도 안 했었어요. 25배까지 갑니다. 엄청나죠. 멀티피 중국 때문에. 당시에 뭐죠? 중국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났어. 중국 매출이 이게 1000억밖에 안 되는데 6천억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점프라는 거.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하는구나. 이게 이제 가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 준 거예요. 여기는 아모레퍼시픽도 2013년에 날라갔죠. 13년, 14년. 똑같아요. PR 정체, 확장, 다시 급락. 지금 PR이 더 높죠, 그때보다. 예. 근데 어쨌든 당시에 확장. 그러니까 퍼가 높아지는 기업을 사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퍼가 높아지는 기업을 사라. 이게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멀티플이 확장됐고, 아모레퍼시픽 중국 매출 요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매출에 중국이 성장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중국은 신시장, 새로운 시장에서 깃발 꽂았네. 야, 밸류에이션 확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국내 자동차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지만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 내연기관에서 돈은 잘 같이 주죠. 같이 줘. 성장은 없어요 별로. 근데 여기서 전기차 플랫폼이 붙어서 성공하면 고퍼주 되는 거예요. 변신. 아까 아모레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은 뭐 이건 가능성 없지만 현대차가 절치부심해서 중국에서 점유율을 확 늘렸어요. 그러면 주가 폭등해요. 진짜. 예. 그런 일은 지금 발생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그 임플란트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오늘 디오가 많이 갔는데 디오라든가 뭐 덴티움, 오스템이 이게 원래 국내에서만 영업들을 많이 하다가 해외가 열리잖아요. 해외 임플란트 시장이 커져요. 그런 것도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럴 때 성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기업들은 좀 적어주셨어요. 몇 개. 여기 그 관련된 기업들 3년 연속 매출 증가하고
장기 성장 기업. 그것만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3년 연속. 이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저거 좀 퀀트 자료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3년 연속 가치주 중에서 3년 연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도 싼 거. 뭐 그런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기업들 많죠. 기아,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예, 뭐 KCC, 신세계, 현대백화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퀀트로 한 거고 이 중에 구조적으로 성장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보세요. 요거는 구조적으로 저는 성장한다고 봐요. 이쪽은 저는 코웨이는 잘 모르겠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떨어져 나갔고 KCC는 건자재가 성장하면 될 수도 있어요. 신세계, 현대는 아니죠. 유통회사니까. IS 동서는 분양만 잘 되면 분양회사니까. SR 헤드램프, 영풍은 IT 쪽인데 고려아연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고 W게임즈는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있고 효성화학도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화학회사가. 현대그린푸드도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단체급식. S&T 모티브는 구동 모터만 잘 만들면 구조적 성장 가능한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솔직히 의문부인 게 현대차 이 GMP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들어갈 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다음에 쿠코심씨도 아니죠. 대상도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예, 음식료가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경동나비에는 중국이 열리면 구조적 성장 가능해요. 아직 중국이 안 열렸는데 열린다면.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보고서는 다 한 번씩은 일단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빠졌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고 오늘 뭐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 좀 빠지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하락한 게 좀 컸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일부 IT 기업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만 코스닥도 전고점 부담이 있어서 조금 눌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외국인 기관은 다 던져버렸어요. 개인들은 엄청납니다. 많이 사요, 주식. 팔았다가 또 사고. 일단 개인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매수 들어오는 가운데 연기금이나 이쪽은 좀 아쉽지만 뭐 계속 매도하고, 연기금 주식 비중이 좀 국내가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좀 올라갈수록 좀 줄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오늘 석유, 섬유, 뭐 의류주들도 괜찮았고 대부분 빠졌어요. 의약품도 조금 올라갔어요. 오늘 녹십자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업체도 좀 선전했고 자동차는 일부 좀 빠졌고요. 자동차가 현대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근데 현대위아를, 근데 이게 이문영, 제가 이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대위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문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공장 안 질 것 같다 이런 시각이고, 대신증권의 이제 이승환 애널리스트는 코멘트를 해줬는데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이 제외됐잖아요. 충전소하고 공공차량 위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아가 주가가 빠졌는데 현대차가 8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미국 공장 전기차 투입으로 설비 확대로 현대위아가 올라갔는데, 일단 6월 25일 미국 상원에서는 보조금 제외를 검토했지만 미국은 어쨌든 전기차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제3의 전기차 주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 공장에 전기차를 좀 투입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르죠. 한쪽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대위와 주가 변동성은 좀 혼조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설비 투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를 때는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주가가 바닥은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분이 해 보세요. 예. 저는 분명히 현대해가 또 급락하면 기회라고 봅니다. 매수 기회인데 지금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생겼을 때 고점에서 생길 때는 줄이는 게 맞아요. 일부 절반이라도. 그리고 다시 보면 돼. 다 왜 안 파냐? 무조건 아닐 땐 다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현대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 남겨두는 거예요. 예, 현대해가 또 좋은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애매할 땐 좀 절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도 좀 일부 빠졌고, 뭐 철강주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고요. 보험주도 좀 빠졌고, 그 금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데, 오늘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였대요. 그 오늘 출시했죠. 그래서 와, 이 공식을 깼어요. 그러니까 보통 출시 전에 빠지는 건 맞아요. 앞두고는. 그랬다가 막상 출시하니까 주가 급등했습니다.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출 순위에 연동되겠죠. 사실 컴투스도 저랬어요. 매출 순위 확 나왔을 때 뻥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카카오 게임즈는 절대 싼 건 아니에요. 주가가 절대적으로 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 앞으로 매출 순위에 좀 연동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오늘 좋았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그 펄어비스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 파노 승인 받아서 중국에서 드디어 게임 승인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오늘 게임주들이, 관련된 게임주들이 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컴투스는 이미 중국에서 파노 승인 받았어요. 이제 서머너즈버가. 근데 오늘 중국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강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플란트 좋았고요. 면역 항암제 치료제도 오늘 바이오 쪽 괜찮았죠. 광고 쪽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카카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엔터사들도 오늘 하이브가 급락했지만 SM이 많이 올랐어요. SM이 주가 급등하고, 하이브는 블록딜 이제 대주주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좀 물량을 줄이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좋았고, 3D 낸디, PSK 홀딩스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사실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온 게 하나 있었고, PSK 홀딩스도 오늘 모처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을 때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안 갔어요. 근데 이럴 때 항상 그렇지만 손이 안 나가지죠. 네, 그럴 때 사두시면 좋은 기업들은 또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 두나무 관련주, 골프, 어제 휠러홀딩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풍력도 괜찮았고, 우주항공 산업도 일단 그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여행 면허를 받았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어로 오늘 오랜만에 또 한국항공우주도 조금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가 다 좋았어요. 빠진 건 철강주, 포스코 실적 좋다고 하지만 빠졌고, 보험주, 정유주 대부분 빠졌습니다. 유가 빠지면서 통신주 또 좀 조금씩 흘러내리고, 은행, 손해보험 다 마찬가지예요. 증권, 자동차도 일부 빠졌고, 그 다음에 히토류, 카메라 모듈, IT, 전자파, 뭐 카지노, 그러니까 경제재개 수혜주더라고요. 이렇게 뭐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도 빠지고, IT 대표주들 좀 일부 빠지고, 자동차 빠지고, 경기 민감주 대부분 빠지고, 반대로 게임주 올라가고, 바이오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 다 올라갔고, 그런 식으로 오늘 좀 차별화되면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시황은 요 정도까지 좀 말씀해 드리고, 증시가 좀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또 올랐으니까 등락 거듭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며칠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원하는 기업 내려오면 싸게 잡으시면 되고, 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가세요. 길게 하루하루 연연하지 마시고. 뭐 우리 많이 해 봤잖아요. 그죠? 그동안 잘 아실 거예요. 기다리면 또 어떤 보상을 해 주는지. 아닌 기업은 아니지만 되는 기업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개별 기업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보여 드릴게요. 그 노스볼트라고 스웨덴의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통해서 배터리 내재하려고 하는 건데, 전기차 배터리의 한국산 부품 사용을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업체고, 이거를 어느 회사, 그러니까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게 중국 제품을 썼는데 좀 안 좋았나 봐요.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금속 캔 있죠. 뚜껑 같은 거, 뚜껑이나 금속 캔. 제품 품질에 만족을 못해서 한국산으로 교체할 거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신문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중국 업체는 각형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별로 그렇게 품질이 안 좋나 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 업체하고도, 부품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라고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배터리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재도 중요하지만 장비 부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신 EP 이런 게 오른 거예요. 신흥 SEC 아시죠? 얘도 각형 배터리 뚜껑 만들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각형 배터리랑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요새 2차 전지가 뭐 어쨌든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좀 답답하긴 해요. 크게 가지 못하고. 그러나 뭐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요새 좀 강했던 게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나 동박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났었고, LNF, 그죠?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박의 일진 머티리얼즈, 좀 부진했지만 이제 위로 방향 잡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게 OLED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혼합돼 있는데 조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장기 투자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다음 동박의 대표 주자가 SKC죠. 신고가 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SK그룹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참 그 이한나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리면서 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때 많이들 놀라셨죠. 거래 정지당하고. 근데 결론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SKC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뭐 너무 오른 게 부담은 되는데요. 계속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여전히 좀 매력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박 3사 다 괜찮은 것 같아요.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장비가 유일하게 안 갔죠. 장비는 좀 아직까지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부진하지만 장비 쪽도 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기술이나 A프로 이런 게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